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창업 또는 그에 준하는 창의적 활동을 할 때 얻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좀 욕심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보다는, 물론 이제 개발자란 직업이 공무원처럼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공무원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좀 굉장히 원래 불안정해요. 좀 이렇게 아예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개발자란 직업 자체가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편차도 너무 크고 말하는 것도 너무 다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발자란 직업을 할 때는 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나이 먹고 이렇게 은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공무원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왜 우리는 창업을 해야 하고 개발자가 그로 인해 얻어진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사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얻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첫 번째가,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력이 일단 기반이 되셔야 한다는 걸.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너무 초보다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노바 팀원들한테, 수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졸업하고 한 3년 정도 뒤에 프리랜서를 하든 좀 야생으로 뛰어드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야생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곳이냐면 보통은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거라든지 조금 이렇게 좀 더 불안정적인 걸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연봉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창업가의 마인드를 이해하려면 창업가가 돼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여기서 창업가란 대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와 함께하는 임원진들, 그러니까 CTO나 뭐 그런 많은 그 임원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직업 자체가 비정규직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직과는 좀 다른 성향을 띱니다. 거기에 포함된 모든 분들을 이제 창업을 하는 멤버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이사든 대표든. 그래서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의 폭이 깊어지고 자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해하게 되죠? 라고 하면 본인이 누군가를 채용해보고 본인이 창업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을 직접 모두 계산하고 그걸 비용을 포함하고 계산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개발자에게 고연봉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창업하면 기름기가 쫙 빠진다. 뭐 예를 들면 막 사람들이 명품 그렇게 욕하잖아요. 너무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명품 매출은 매해마다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욕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욕하면서 매해마다 명품은 성장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욕하지만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느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창업하기 전에는 회사 그 사장님 나쁘고 못되고 착취하고 야근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이 창업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 거랑 비슷한 심리예요.
물론 그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야근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래서 잘했다면 구글도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업 자체가 창의적 직업이고 오히려 걔네들의 선택은 똑똑한 사람들 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그 탄력 근무를 시킴으로써 야근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엘리트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그 얼마나 시키냐보다 되게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 경험이 있다는 것, 또는 창업해서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해도 그만큼 얻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창업하다가 실패해도 사실 다시 돌아가도 돼요. 왜냐면 창업하다 보면 기술력 수준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밑에서 하고, 2번 회사 생활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 생활로 갈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 회사 생활로 해가지고 뭐 연봉 막 정말 1억이 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어떤 가려면 보통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굉장히 느린 속도 같아요. 뭐 1년에 정말 내 연봉이 1000만원씩 오른다고 해도 사실 10년 뒤에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3천의 연봉을 시작했으면 1년 뒤면 1억 3천 정도 되겠죠? 그럼 그만큼의 리스크도 다 짊어지면서 그만큼의 회사에 기여도 하면서 그거를 버틴다는 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는 것 대비 연봉을 적게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시는 거는 좀 안정적인 면에 가까운 거지, 어떤 그 큰 돈을 벌기 위해는 사실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그 금전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보통은 경력 한 7, 8년 이상이 되면은 그 조금씩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로 벌 수 있는 돈은 좀 한계가 있으니 IT 업계, 그리고 이제 뭐 한 방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빵 뜨고 이런 거를 사실 IT 업계에 있다 보면 종종 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회사 생활로 벌 수 있는 그런 한계점 이런 거가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 일단 회사 생활이 가장 힘든 거는 개발을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효율이 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개발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그 회사의 니즈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움직여야 하고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창업을 하면 내가 불편했던 거, 사회적 문제들을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의 팀에서 내가 미친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만약 2명이 창업했는데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진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못 줘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팀은, 첫 번째, 영향력이 클수록 의사결정권의 한계가,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의 한계가 없어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4번, 보상과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내가 한 만큼 번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큰 보상. 이거라면 내가 뭐 외제차를 살 수 있겠지,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임감.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팀 자체가 작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게 회사의 미래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버는데, 이런 환경이 처해짐으로써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일반적인 회사 생활보다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있지만,
그 보상이나 인간은 보상이 좋을수록 열심히 하잖아요. 왜 다들 서울대 가려고 하겠어? 서울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명예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더 우대해주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다들 이렇게 그 큰 보상 때문에 그걸 하려는 거잖아요. 막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창업가들도 그렇거든요. 내가 한 만큼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회사를 창업하고 싶고 막 그 여러 가지 니즈, 그 보상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재미로 이제 많이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기업의 CTO,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CTO들은 애지간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CTO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정말 이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막 그런 기술이 좀 그 난이도가 높고 막 그런 베이스를 깔린 기업이라면 CTO들이 보통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뭐 그 사용자 규모가 진짜 큰 회사들은 CTO들이 이런 트래픽의 그 어떤 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나 이런 노하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킹 당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업들도 이제 아무래도 보안 위험이 우리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보안 역량들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그 상황을 적응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팀노바 팀원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개발자에서 뭐 관리자 이런 개발자로 시작해서 개발자로 끝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너네가 그 정도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저는 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는 아예 그냥 뭐 엄청 친하진 않고 이제 건너 이제 알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IT 업계에서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거를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라고 하면 1, 2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크게 엑시트를 해서 정말 소위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술력과 그러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거랑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좋은 재능, 좋은 기술력 이런 거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쓰는 것도 가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색을 내는데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유난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분야였으면 사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 창업은 비용이 그 정도로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무언가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해봐도 거의 내 인건비 정도? 인건비 정도에서 뭐 디자이너 한 명 쓰면은 뭐 디자이너 한 명 인건비? 그 정도고 그냥 일단 처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투자자 만나는 과정 정도면은 그냥 인건비랑 그 정도만 드니까 사실 집에서 창업해도 되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자가 창업한다면.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많은 이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나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할 동료들을 모으고 투자자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그렇게 많이 그런 재미있게 하려고 한 프로젝트가 뜬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 팀노바의 얘기를 들면 처음에 운영팀장, 그러니까 기계인간 팀장님이랑 둘이 사실은 교육을 전업으로 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냥 서브로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던 프리랜서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이제 외주 회사를 설립을 하고 둘이 하면서 이제 같이 할 이제 후임들을 또 뽑으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실무에서 같이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여기에 이런 니즈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 현업하는 개발자한테 배우고 싶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교육을 전업을 하게 됐어요. 물론 교육하는 거 저는 좋아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개발보다는 교육이 지금은 더 좋고 재밌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어쨌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창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이거는 1기 때 친구들부터 알 거예요. 개발자로서 시작해서 개발자로 끝내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큰 돈을 버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진짜 개발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게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만 필요한 건 아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확률이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지, 사실 그 기술력 자체가 절대적인 창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면은 뭐 기술력이 이제 핵심이겠지만, 일반적인 서비스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술 쪽보다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적인 가치가 좀 큰 회사라면, 그런 것도 완전 완벽하게 기술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의 현재 최종 과정 팀 프로젝트가 이제 창업이 됐어요. 그래서 응용 2단계가 현재 창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응용 2단계가 사실상 저희는 지금 현재 창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옛날에는 뭐 작품 나오거나 이러면 그냥 막 공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팀들이 이제 팀노바 내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되게 잘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가고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제 두각을 조금씩 나타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제가 옛날에도 이제 그 영상 아까 방송 통해서 밝혔지만, 그 팀노바 팀노바 자체가 요새는 창업 진짜 창업이 아니고 요새는 취업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생들도 깜짝이야. 그 졸업생들도 보통은 취업이 거의 한두 주면은 다 되고, 한두 주를 떠나서 그냥 졸업생들이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 우리 수준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웬만한 대기업들에서 다 줄을 서야 돼요. 우리 친구들 먼저 후원을 하고 줄 서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 자체를 현재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의 태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그 현업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중소기업에 잘 맞게 친구들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함께 창업을 한다는 거, 그거 사실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시장을 만들 건데, 저의 생각은 이제 보통은 저는 약간 바로 앞만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득은 관심이 없어요. 좀 이렇게 크게 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 죽기 전까지 재밌게 죽고 싶은 거죠. 근데 1기, 2기, 3기 때 실력은 아쉽게도 창업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체적인 평균이 이걸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급하니까 제가 원래 알고리즘 같은 거 짜주진 않거든요. 이거를 풀이하는 방향 같은 거를 설정도 안 해주고 설계에 도움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교육을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이게 창업이고, 이제 경쟁사들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게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알고리즘의 상당수를 짜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학습도 시키고 있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을 너무 막 맹신해서 딥러닝으로만 모든 거 막 하려고 그러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만 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지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될 텐데, 마치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적 특징을 관찰하고, 또는 경쟁사들을 관찰해서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서운 건 그런 생각하는 전개 방식이나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얘네들이 확실히. 그런데 그런 거는 미숙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해볼래? 라고 알려주면 귀신같이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할 정도의 실력들은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힘들어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팀노바 응용 2단계가
결석률이 꽤 됐어요. 힘드니까 워낙에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막 할머니도 막 돌아가셨다 그러고, 막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 막 누가 보면 그 인도나 이런 데처럼 일주일씩 결혼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결혼식 갔다 온다고 안 오고, 그 수업도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토요일에 안 오면 일요일에 오면 되잖아. 근데도 못 온다는 거야. 막 그럴 정도로 약간 이해는 돼요.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 프로젝트 한 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됐는데, 일단 학생들이 프라이드로 좀 똘똘 뭉쳐있고, 그걸 떠나서 결석률이 진짜 저조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 팀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진짜 똘똘 잘 뭉쳐서 잘 하더라고요. 물론 벌써부터 막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대학에서 실험실 창업처럼 제가 교육기관이 기반이 된 창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을 인큐베이팅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한 내년쯤 되면, 내년 뭐 1, 2월쯤에 되면 좀 두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노바 자체 그 팀 프로젝트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년 초에 소개시켜 드릴 게 조금씩 있겠네요. 그리고 내년 한 중반쯤 가면 두각을 나타낼 서비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 영역 2단계 오실 때도 그렇지만 저는 최종 목표를 뭐로 보고 있다? 이 친구들이 훌륭한 창업가, 훌륭한 CTO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지분을 받아서 그 회사의 가치만큼 내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모든 이에게 추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생활은 리스크가 없나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 회사에 오롯이 쓰는 게 리스크가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도 결국 언젠가 잘릴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 리스크라고 하는 파도 타기를 좀 일찍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써서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팀노바도 처음 창업할 때는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서비스나 잘 되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제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서 지금까지 크게 성장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개발자는 인건비밖에, 자기 돈밖에 안 드는데 이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는 망하더라도 배우는 게 많은데 왜 안 할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팀노바 팀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앞으로 저희가 필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예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B2B 기업들이 사용한 서비스로 실제로 창업을 해서 많이 망하기도 할 거예요. 100팀을 하면 5년 안에 사라지는 회사가 95개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니콘급이나 아무튼 좀 대박이 나는 회사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목표는 100개 창업을 하고 그만큼 많이 배우고, 배우는 만큼 그것도 다 경력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많이 쌓이면서 정말 더 현업스럽게, 더 현업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인재들을 길러내는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창업, 도전, 나 자신의 가슴이 뛰는 상황, 또는 내가 되게 약간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아무튼 돈 최대한 적게 들여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